인터넷의 발달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놀라워지고 있습니다. Change light. 사물이 말을 알아듣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정보를 수집합니다. 사물 인터넷 시대죠. 덕분에 도시도 스마트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연결된 도심 곳곳의 CCTV는 눈이 되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요. 사물 인터넷이 바꾼 우리의 일상,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서울의 한 아파트. 대학생 신재용 씨의 일상은 조금 특별합니다. 나 왔어. 불 켜. 말 한마디에 불이 켜지고 Change light white. 조명색도 바뀝니다. 말을 잘 알아듣죠? 불 밝기 10%. IoT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물에 인터넷을 연결을 시켜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집에 오면 뭐 와서 불 켜고 뭐 하나하나 플러그 꽂고 이런 시간들이 줄어드니까 더 뭔가 제가 해야 할 일에 더 집중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너무 편해요. 컴퓨터 켜. 손으로 만지지 않고도 컴퓨터가 알아서 세팅이 되고 실제로 대화도 가능합니다. 내 핸드폰 어딨어? 벨소리를 가장 크게 울려서 기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울릴까요? 응. 네, 이제 MI9에서 벨소리가 울릴 거예요. 이쯤 되면 사람이라 해도 믿겠는데요? 방 안의 다른 가전기기들도 모두 연동돼 있어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재용 씨의 방이 스마트해진 비결 뭘까요? 친구가 스마트 플러그인데요. 허브에 연결만 해주면 말로도 제어를 할 수 있고 핸드폰으로도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히터 켜. 전원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와이파이에 연결이 돼 있어서 와이파이랑 핸드폰이랑 두 개가 서로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오늘 소비량이 얼만큼인지, 현재 소비량이 얼만큼인지, 요금이 얼만큼 나오는지 이런 거를 분석해주고 플러그 하나만 사면 이 그냥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을 스마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기술 사물 인터넷. 청소해줘. 네트워크가 연결된 환경에서 사물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행동을 결정하는데요. 사물 인터넷 시대는 이미 우리 생활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IoT 환경이 도래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크게 기술적인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센서의 가격이 엄청나게 싸졌습니다. 우리가 다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이 있죠. 물론 기종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14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문인식 센서, 조도감지 센서, 온도감지 센서, 지자개 센서 등등요. 제품 하나에 센서를 14개 집어넣고도 전 국민이 구매할 수 있을 만큼 제품 가격이 적정해졌다는 건 바로 센서와 네트워크 환경의 값이 적정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단순히 물건이었던 것이 인터넷화됐고 그런 것들을 사물 인터넷, IoT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사람이 사는데 가장 필요한 물도 스마트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깨끗한 물을 가정에 보급할 수 있게 됐죠. 경기도 파주시와 K워터는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스마트 워터시티 시범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취수원에서부터 각 가정까지 수돗물을 공급하는 전 과정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과학적으로 수질과 수량을 관리하는 겁니다. 기기가 시간마다 데이터를 전송해주고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일이 발품을 팔아야 했던 직원들의 작업 환경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파주 문산 정수장에 위치한 중앙 제어실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정수장에서 정수 처리하는 전 공정에 대한 실시간 운영을 이곳에서 원격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질과 수량 감시 장치와 자동 배수 설비 등을 관망에 설치해 실시간으로 상수도 현황을 감시하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임진강의 금파취수장이라는 곳에서 강물 원수를 이제 취수를 해와서 원수에 대한 수질을 감시를 하고 그 주요 공정별 수질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환경부 먹는물 수질 기준에 따르면 잔류염소는 0.1 이상 4ppm 이하, 잔류염소는 0.1 이상에 충분히 그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잔류염소가 균등화되고 소독 부산물이 저감되는 등 수질 개선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이동식 원격 누수 감지 센서 및 스마트 미터링의 설치로 물 이송 과정의 누수도 줄었는데요. 이제 스마트 워터시티 사업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물 공급에다가 수질에 대한 그 감시하고 대처까지, 그리고 이제 대처에 더해서 이제 주민들이 그 수질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과 가장 가까운 곳의 수질 정보는 휴대폰 앱과 시내 전광판을 통해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돼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5배 이상 높았는데요. 전광판에서 확인하셨듯이 수질이 아주 양호한 걸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그 전광판을 보고 음수대에서 물을 안심하고 사용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스마트 상수도 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똑똑한 수돗물 관리를 가능하게 한 원격 검침 기술은 점점 다른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가 많아지며 사물인터넷 시장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산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물인터넷 사업체 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7.5%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2%가 증가해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매출액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스마트 시티 서비스가 확산됐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스마트 시티란 무엇일까요? 스마트 시티는 도시통신망을 통해 모든 게 연결되고 지능화됩니다.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인공지능, 공유경제 등 최근 몇 년 동안 화제가 된 대부분의 키워드를 품고 있는 개념이죠. 도시라는 것은 에너지 또는 전력 또는 교통 이러한 많은 부분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걸 사람이 했었었는데 이제 이걸 센서가 탑재된 계측기들이 해보자라는 걸로 시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표준화돼서 국가 전체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국가 전체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부산하고 세종에서 먼저 해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회 전체의 어떤 효용성을 높인다라고 판단이 되면 아마 이제 전국에 적용되지 않을까, 이런 과도기다 이렇게 봅니다. 스마트 시티의 핵심은 도시 문제 해결. 경기도 오산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보안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에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까지 신기술을 이용해서 직접적 판단해서 더 신속하게 관련 기관한테 제공함으로써 이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다른 지자체와 차이점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직원 30여 명이 상주하며 도시의 곳곳 수많은 CCTV를 모니터링합니다. 방범용 CCTV와 버스 정보 시스템 등 2,000대가 넘는 카메라가 모두 연결돼 있고 경찰서, 소방서와도 공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관제 요원의 신속한 영상 경찰관하고 조합을 통해서 IoT의 신기술 밴드라는 GPS를 기능을 가지고 신속하게 영상을 보고 어디로 경로가 갔는지를 판단하면서 더 쉽게, 더 빨리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오산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입니다. 위험이 감지되면 화면에 알림이 뜨고 모니터 요원이 이를 확인합니다. 여기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이 상주하고 있어 사건을 바로 인지하는데요. 곧바로 무전을 취해 범인의 위치를 알리고 순찰차가 현장으로 출동하게 합니다. 핸드백 내에 현금 절취 도주한 넘버 순마 지원 바랍니다. CCTV와 함께 설치된 비상벨은 바로 통합운영센터로 연결되는데요. 지갑을 잃어버린 한 할머니는 비상벨 신고 덕분에 범인을 신속하게 쫓을 수 있었습니다. 안전사회 구축 솔루션의 일환으로 스마트 관제 및 영상 구속 시스템을 도입 및 활용하여 오산 시내의 절도범 범죄율 향상에 기하였습니다. 수치상으로 2018년 기준 절도범 범죄율이 전년 대비 7%, 4년간 평균 대비 4.2% 향상되었습니다. 위협적인 행동을 감지하고 제지도 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시티 보안 서비스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사람의 객체를 인식하는 기술이죠. 거기에 빅데이터의 딥러닝 기술이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으로 기계가 학습을 하면서 이 딥러닝으로 이제 진화하면서 사람의 속성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이인지 또한 차량이 지나갔을 때 오토 트래킹기가 30회 주민을 하면서 거기에 트럭, 버스, SUV 심지어는 오토바이까지 인식하는 그런 기술을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뿐 아니라 화재나 재난, 안전사고도 모니터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이라는데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관제 시스템을 개발해서 제공해드려서 아무래도 뿌듯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물 인터넷으로 첨단화된 사정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그 결과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이뤄냈는데요. 앞으로의 모습은 어떨까요? 5G의 영상도 여기에 제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틴이라는 가상의 도시를 만들어서 정말로 어떤 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의 출입문은 어디가 있는 거고 그 활화점이 어디 있는 것까지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틴 시대까지 향후에 기대됩니다. 머지않아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CITS가 도입되면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가 서로 통신하며 도로 교통 관리는 더욱 첨단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후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신도시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신도시의 컨셉들은 전부 다 스마트 시티입니다. 그렇다면 그 도시는 당연히 5G 환경을 기반으로 한 IoT 환경에서 구현되는 스마트 시티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 인프라를 시험해보고 그걸 표준화를 만든다면 이런 개도국의 이런 인프라 사업 때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와 관련된 국내 일자리도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물 인터넷은 모든 사물을 연결해 사람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해킹의 위협이 증가하고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이죠. 보안에 대한 노력이 뒷받침될 경우 우리가 이루게 될 일상의 혁명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네, 히터의 전원을 끕니다. 사장님. 별도 삽니다. 벌써